안녕하세요 꾸님들, 제작꾼입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의 물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가장 첫 번째 물음, 우리 애플트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퀄라이저의 역할이 뭔가요? 자, 제가 가지고 온 이 제품이 이퀄라이저라는 이름을 가진 액티브 방식의 밸런싱 회로입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싱 회로예요. 밸런싱이란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. 우리가 배터리 팩을 제작을 하게 되면 인산철 같은 경우는 4셀로, 뭐 리튬이온은 3셀, 4셀, 7셀 이렇게 여러 개의 셀로 이 배터리 팩을 만들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각 셀들은 우리가 충전을 할 때나 사용을 할 때, 충전보다는 사용을 할 때 각 셀들의 편차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. 모든 셀들이 똑같이 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맨 첫 단에 있는 거는 좀 방전을 많이 하고, 그리고 배터리가 좀 약한 녀석은 방전을 빨리 하게 되고, 이렇게 셀들의 편차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. 편차가 틀어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이퀄라이저라는 이름을 가진 회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대형 파워뱅크를 만들 때 이런 이퀄라이저를 무조건 달아주게 되는데, 대형 파워뱅크일수록 출력이 셀수록 셀 편차가 좀 더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달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틀어진 셀들을 좀이라도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이퀄라이저예요. 밸런싱을 잡아준다고 하죠. 자, 그리고 또 연결해서 또 다른 분의 물음을 볼게요. 자, BMS에 밸런스 자체 기능이 들어간 보드인데 이퀄라이저를 동시에 또 다는 이유는 뭔가요? 자,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형 파워뱅크를 연결을 할 때 BMS를 연결을 하고요, 그 옆에 이퀄라이저를 같이 또 달아줍니다. 아마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. 이 BMS 자체도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이퀄라이저까지, 이 녀석도 뭐 3만원인가 하는데 이 비싼 녀석을 굳이 달아줄 필요가 있을까요? 이런 물음들이 되게 많으셨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둘 다 밸런싱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방식 자체가 좀 틀려요. 우리가 일단은 이 BMS 같은 경우는 주 기능이 우리가 배터리에 과충전을 막아주고 과방전을 막아줍니다. 충전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의 만충전압을 넘어가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, 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 그 배터리가 손상이 되지 않는 선, 종지전압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 이 녀석의 주 기능이에요.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BMS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밸런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BMS에 들어간 밸런스 기능 같은 경우는 패시브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식인데, 자, 패시브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, 저도 뭐 정확히는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4셀로 배터리를 만들었잖아요. 그러면 충전기를 연결을 했을 때 그 4개의 셀로 이렇게 충전 전류값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편차가 있으면 어느 녀석은 먼저 4.2V라는 만충전압에 도달을 하고, 어느 녀석은 뭐 4V라는 좀 적은 전압으로 계속 충전이 되고 있을 거예요. 먼저 4.2V에 도달한 녀석은 더 이상 충전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거기에 들어가는 전류값을 태우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전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태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밸런싱을 잡아주는 전류량이 정말 미세해요.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한 배터리들은 뭐 못 잡아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. 미세한 차이는 우리가 충전을 하면서 충분히 그 밸런싱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지만, 배터리가 하나는 4V인데 하나는 4.2V, 이렇게 0.2V 정도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을 잡아주는데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.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이 BMS에 들어간 밸런싱 기능 같은 경우는 정말 미세하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밸런싱을 잡아주는 기능이 틀려요. 방식이 틀려요. 어떤 방식이냐면 액티브 방식이라고, 우리가 방금 전에 BMS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때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, 충전 전류값을 태워주는 그런 방식인데, 이 액티브 방식의 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셀 간의 전압을 이동을 시켜줍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4V가 있고 너는 4.2V가 있으면 내가 4.2V 있으니까 너한테 1V를 줄게 하고 두 개의 셀을 4.1V로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충전기가 없더라도 그냥 각 셀별로 해서 셀들끼리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밸런스를 잡을 때 BMS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비싸더라도 이 녀석을 우리가 좀 대형 파워뱅크에는 꼭 달아주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큰 파워뱅크, 대형 파워뱅크로 높은 전류값을 사용할 때 그 셀 편차가 좀 더 많이 틀어지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이퀄라이저, 액티브 방식의 이퀄라이저를 달아서 그 틀어진 편차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이퀄라이저의 기능입니다.
그래서 이 BMS하고 이 이퀄라이저하고 두 개를 동시에 다는 이유는 이 BMS에 있는 밸런싱 기능은 너무 느리고 정말 소전류, 정말 작은 전류로 밸런싱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파워뱅크에는 빨리빨리 전압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서 서로 간의 셀들의 편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비싸더라도 달아주는 거예요. 아마 파워뱅크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퀄라이저를 달아준 것과 안 달아준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. 물론 완전히 새 배터리, 우리가 사용하는 그 셀 자체가 전부 다 동일한 스펙에 동일한 날짜에 정말 완벽한 배터리라면 어떻게 보면 초반에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이 이퀄라이저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셀들이 워낙 잘 맞기 때문에.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간이 지나고 조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이 이퀄라이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확실히 셀 편차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해요. 저도 이 녀석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 녀석을 달았을 때는 뭐랄까 파워뱅크를 만들고도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. 파워뱅크의 밸런스에 대한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. 우리가 밸런싱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밸런스 케이블도 따로 달아주잖아요. 그런데 이 이퀄라이저를 달게 되면 솔직히 밸런스 케이블이 의미가 없어요. 밸런스 케이블은 달아주더라도 밸런스가 잘 맞는지 확인 용도로 거의 쓰는 게 대부분이지, 밸런싱 충전을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따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적어도 몇 년 동안은.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형 파워뱅크, 우리가 한 100에서 200A가 넘어가는 그런 배터리들은 꼭 이 이퀄라이저를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장착을 해 주시는 게, 어떻게 보면 100에서 200A 파워뱅크 비싸잖아요. 그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BMS 자체는 밸런싱 기능을 포기를 하고 그냥 과충전과 과방전, 그리고 우리가 출력 제어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, 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가 셀들의 편차를 잡아주는 밸런싱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작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들은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BMS나 이퀄라이저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두 분의 물음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